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김민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법정 최고형이 2년 이하 징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이제 준하게 구형을 한 것이긴 한데 예. 사실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 이제 역사적 단죄의 성격도 담겨져 있는 만큼 아예 그냥 최고형 2년형을 구형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제 검찰로서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검찰도 구형표를 보고 이 구형량을 이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우 변호사는? 예,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징역 8월이었죠. 예. 그다음에 5.18 유공자를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던 지만호 씨 같은 경우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또 고령이나 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하한인 1년 6월 정도로 하면 하한이 아니라 상한인 2년에서 약간 좀 낮춘 1년 6월 정도를 구형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조현오 씨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1심에서 10개월, 2심에서 8개월 이렇게 받은 거고요. 이번에는 뭐 구형이니까 어쨌든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고. 검찰 구형까지 재판이 2년 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전두환 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기소가 된 이후에요. 처음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본인이 일단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지만 뭐 12.12에 뭐 관련자들이랑 자축하는 듯한 아주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건강상의 문제, 알츠하이머를 이유로는 출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2차 기일 때는 독감이 걸렸다. 지금 좀 광주까지 내려오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를 밝히긴 했는데요. 법원이 곧장 구인장 발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더 이상 법원이 용인하고 이제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건데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던 태도가 있고 또 이게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재판장이 2번이나 이제 교체가 됐었습니다. 뭐 정기 인사도 있었고 뭐 다른 사유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2년 5개월을 끌고 왔고 또 하나는 여기에 허위 사실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이 헬기 사격 여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쟁점이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밝혀지느냐가 이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과는 달리 대단히 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예.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현오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었네요. 네. 그래서 1심에서 10개월, 2심에서 8개월 실형이 선고됐는데 그 전두환 씨에게 내려진 사자 명예훼손 혐의 결국은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비오 신부가 주장해온 5.18 헬기 사격 있었느냐 이 부분이 먼저 검증이 돼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2017년에 처음 회고록이 출간됐을 때 그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같은 달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서부터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돼가지고 2017년 9월부터 시작됐었죠. 그래서 10월에 중간 발표를 했었고 2018년에 다시 이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5.18 헬기 사격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객관적 증거로 오늘 검찰이 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헬기 사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당시 군이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 교훈집과 헬기 작전 명령서 등 대부분의 서류들하고 일치를 했고요. 광주 옛 전입 빌딩의 탄원이 이 헬기 사격에 따른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를 다 갖춰서 예. 기소를 한 거라고 지금 검찰이 오늘 논고에서 밝혔습니다. 예. 증언, 관련 증언 그리고
국가수의 내용 뭐 이런 거 해서 검찰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네. 전두환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무죄 주장의 근거는요.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이 비이성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날조된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계속 견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최후 변론을 하면서 되풀이했던 앵무새처럼 정말 반복했던 문장이라고 또 하고요. 또 조비오 신부가 내가 직접 목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헬기가 낮게 날 때 아마 너무 놀라서 착각한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양쪽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이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검찰에서는 나름 1년 6개월 구형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조현호 전 청장처럼 징역형이 선고가 되겠느냐? 뭐 너무 나이가 많다. 또 뭐 치매를 앓고 있다고 자신들 주장하니까 이러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실형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도 많단 말이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연령대인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근데 이제 워낙 그 지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라던가 또 뭐 지금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검찰에서 논고문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주장을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하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달라라고 오늘 검찰 논고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뭐 불출석 사유서에 썼던 증상이 과연 진짜냐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뭐 법원에 대해서도 좀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고 하기 때문에 과연 또 가명 사유가 그렇게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명 사유가 고령이라는 거 말고 그렇게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또 쉽게 또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뭐 벌금형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 같은데 일단은 90세라는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예. 또 통상의 이런 명예훼손 사건, 뭐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좀 극히 이례적이라고 그렇죠. 좀 보여지는 예. 부분이 있어서 이 건도 아마 재판부가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우리나라 가수로 최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어제도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그 누구 못지않은 국위선언을 했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줘야 된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BTS가 우리 문화나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 영향이 아주 크니까 저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병역 혜택을 그동안 우리가 줄여오는 쪽으로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해서 줄여오는 쪽으로 쭉 제도가 개정돼 오다가 또 사회에 없는 거를 인정하려니까 과연 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고민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다 놓고 봤을 때는 BTS가 정말 그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 뭐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줘도 좀 반대는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오히려 아미들은 왜 이제 군입대 여부를 정치권이나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하냐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이런 20대 청년들 특히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이런 방탄소년단한테 군 복무를 강제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촉발되는 것도 과연 이 사람들까지 군대를 보내야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저변에 좀 있고 뭐 마음이 좀 모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국제 콩쿠르나 이런 어떤 예술 분야에서 또 성취를 이루면 지금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랑의 또 형평성을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사실 국위선양이라는 어쨌든 병역 특례의 원래 목적에 좀 부합하고 어떤 특혜를 주어도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입영 연기를 허용해 주는 것이죠. 면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왜 방탄소년단만 입영 연기를 해줘야 되냐? 그냥 법대로 가라. 뭐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또 게다가 이제 한 30대 이후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좀 더 기간을 늘려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때고 하니까 이걸 좀 연령을 늦춰서 전성기가 좀 끝난 다음에 가면은 어쨌든 타격이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입법 개정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유미 변호사 말처럼 지금 뭐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이상, 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 그러니까 스포츠와 예술 문화에서 협격한 공을 세우면 군에 안 가도 되는 제도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처럼 그러면 대중문화 부분에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은 그럼 왜 빼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법을 또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또 개정해야 되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형평성 논란 아닙니까? 본질은? 방탄소년단 군무제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중문화로 국위선양하는 경우에 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예. 뭐 지금 체육이나 이런 거는 아시안 게임, 올림픽 대회, 뭐 경연 대회 이런 데서 몇 등 이런 식으로 딱 나오지만 대중문화라는 거는 정말 그 인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정확한 등수라는 거 예. 따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더더욱 또 그 누구까지 그럼 해줄 거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수나 그 지금 대중예술인들이 대중문화인들이 어느 정도 해외에서 알려진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유명하고 인기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줄 거냐 이 부분도 사실 기준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로 가는 거죠 결국. 예. 근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당연히 본전 생각나서 가야지. 이런 이야기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진 또 않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주이면은 뭐 안 가도 되지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네, 워낙 압도적이니까요,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를 떠나서 뭐 저는 솔직히 들으면은 그게 어렵기만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은지는. 그렇지만은 그 긍정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다들 그 거부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군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 있죠? 18개월이면 갔다 와도 되지 않나요? 저희 때는 좀 오래 했으니까. 예, 물론 뭐 저희 윗세대는 더 오래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방탄소년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겠다 뭐 이런 그렇죠. 입장인 것이고. 예,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멤버가 92년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군복무가 이제 직전에 와야 닿은 건데 본인은 언제나 이제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가겠다라고 하니까 팬들도 당사자가 가겠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냐 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팬들도 같은 생각이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과거처럼 그 연애 사병 제도가 있었으면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뭐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역시 특혜 많이 받는 거 아니냐 해서 폐지가 됨으로써 지금 문제 생긴 거죠. 그렇다고 방탄소년단 때문에 또 부활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그렇죠. 국방부도 예. 상당히 고민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형성돼가는지 좀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가 오늘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작년 3월에 SNS 계정을 통해서 개설이 됐었는데요. 5월 말에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무단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적 보복인 것이고 우리나라 사업 체계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크게 두 개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냐면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의 피해자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해자는 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제 비롯된 것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적 처단을 하게 되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물론 뭐 공개가 된 사람 중에 실질적인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포함되면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또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했고 이래서 이거는 사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지금 유포한 혐의로 봐서 이제 법정 상한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은 상한이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구속 수사하는 마당에 뭐 구속이나 벌금 같은 뭐 선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처벌은 지금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성착취물 같은 경우도 징역 5년으로 올렸고 뭐 딥페이크 등 편집 영상물 제작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도 그렇게 가볍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디지털 교도소에 지금 피해자 중에 자살한 분도 있고 뭐 한 교수도 학회윤리위원회 회부되거나 강의를 중단하는 사태에 몰릴 수도 있게 됐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형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다 뭐 이대로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운영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10대 고등학생이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치워서 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차를 빌렸을까요? 일단 지금 뭐 공유차 서비스가 워낙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뭐 렌트카도 사실상 이제 운전면허 등록 번호만 입력을 하면 차량을 이제 쉽게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도용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미성년자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어떤 면허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손에 넣고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차를 빌렸고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인 자기가 우연히 알게 된 성인의 그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그 번호로 차량을 빌려서 이런 큰 사고를 내게 됐습니다. 몇만 원을 대가로 주고 운전면허증을 제공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어플에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 앱만 가지고 차를 빌릴 수 있다면은 이 도용 사건은 계속 일어날 텐데 이건 앱 회사에서도 뭐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 같고 어쨌든 이 앞길이 창창한 2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만 가해자는 18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리 요즘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구속 수사를 했으니까 단순히 뭐 소년범죄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가해자도 뭐 숨진 마당에 그 형사 사건으로 할 것 같고요. 만 19세까지가 뭐 소년으로 취급되지만 지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만 19세를 넘으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교통사고 이긴 한데 지금 사망 뺑소니이기 때문에 또 뺑소니까지 했어요? 지금 들이받고 차를 멈추지 않고 20km 가량을 도주했다가 1시간 후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물론 자수 감경을 해줄 수는 있는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망 뺑소니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될 것 같다. 형은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경찰에 접수 처리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000건씩 발생한다고 하니까 경각심을 좀 우리 모두가 가져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